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체육 수업 설계학이라는 주제에 맞춰서예요. 주제에 맞춰서 양궁을 제대로 하려면 올림픽 라운드로 가면 70m 거리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진 강궁으로 쏴야 활이 쫙 날아가서 박히는 그게 이제 정식 양궁이지만, 양궁 경기지만, 저희는 미세먼지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실내 수업을 고려해야 되는 환경을 최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대로 된 양궁이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최근에 이제 뭐 양궁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급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양궁 문화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쭉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양궁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야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여러 가지 사례들,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도 그냥 보시고, 아, 저렇게 무식한 놈이 그냥 도전해서도 수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이종원 선생님, 예, 같이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고, 저보다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양궁 수업은 제가 이 사례 같은 거 나누러 갈 때마다, 국대 출신, 상비군 출신 뭐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 지적을 제가 되게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적이 아니고 조언이죠. 조언 같은 거 많이 받고 했는데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정통으로 양궁을 하는 분들이랑. 그런데 저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꼴통들이 가득한 이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 없이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양궁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고민의 시작은 이게 2017년 5월 황금 연휴 때 제가 집에 갇혀 있을 때 본 이제 기상도인데요. 제가 뜻하지 않게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단 한 번도 제가 애 셋 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시기에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은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미세먼지 가득하고. 근데 학교에서도 똑같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뭐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아육대를 보던 게 생각이 나서, 아이돌 육상 양궁 뭐 그 선수권 대회 있잖아요. 그 명절 때마다 하는 거. 그래서 양궁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양궁이 실내 스포츠가 과연 맞는지 제가 유튜브에서 인도어 아처리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내 스포츠가 맞더라고. 월드 챔피언십도 있고요, 실제로. 이건 2018년 이제 양궁 경기인데, 실제 우리가 올림픽 라운드랑 다른 것만 볼게요. 단체전이에요. 단체전인데 양궁 똑같이 하죠. 실내에서. 관역을 봐주세요. 관역이 작죠. 위에 3개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위에 거에 쏘면 두 번째 사람은 그 밑에 거에 쏘고, 세 번째 사람은 그 밑에 거에 쏘고 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하는 건데, 지금 양궁 관역판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점부터 10점까지 있질 않고요. 이 바깥쪽은 없죠. 그리고 양궁 관역판이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저쪽에 보시면 저게 원래 실제 밖에서 쏘는 양궁 크기거든요. 표적지.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아실 수 있죠. 이 양궁 거리가, 실내 양궁 거리가 제가 봤을 때 18m로 알고 있거든요. 18m면 여기서 저기 끝에 무대 위 끝 정도 되면 18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 경기가 있고요. 단체전이고, 이건 남자 경기인데, 이 한재엽이라는 선수가, 브래디 앨리슨 이 선수는 그 올림픽 때 메달 땄던 선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미국 선수랑 경기를 승부를 하던 장면인데,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챔피언십이었는데요. 그 양궁협회가, 우리나라 양궁협회만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국제 양궁연맹인가? 거기도 일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궁 월드컵이 전 세계 유명한 장소를 투어를 하면서 되게 멋있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경기도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다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네,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하는 장면을 제가 봤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실제 양궁, 실내 양궁 경기가 정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아이들은 저 뭐 수염난 할아버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일단은 친숙한 친구들이 하는 장면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육 때 제가 자세하긴 모르는데 20m 거리에서 저 표적질 이용해서 한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 나오는 선수들이 레슨도 받고 연습도 많이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이상하게 쏘는 막 덜덜 떠는 사람도 있고 이렇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 찍어 올라서 짤도 있긴 한데 찌우이의 자세를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놀랄 거예요. 조금 말이죠. 레드벨벳의 비주얼과 트와이스의 비주얼의 대결 대첩입니다. 예. 눈빛이 달라졌어요. 쐈어요? 이 찌우이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아이돌들이랑 다르게 자세가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자, 너무 예쁘죠? 두 발 남았어요. 네, 그죠? 물론 기록도 당연히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 같은 걸 이제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자세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양궁을 해보자. 끝도 끝도 없이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양궁으로 검색을 했는데 체험을 먼저 해봐야 되니까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파이빅스라고 양궁 활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3개 정도 파이빅스랑 위닌이랑 하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삼익인가? 예, 그래서 이제 선수들 활 만들고 이제 고급 활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파이빅스라는 회사에 사옥에 1층에 양궁 카페가 좋은 데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작년 여름에 제가 찾아가서 한번 체육 선생인데 양궁 수업 해보려고 하니까 좀 이제 설명을 좀 듣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혼자 가면 욕 먹으니까 애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여기 보니까 뭐 벽에 이런 포스터 같은 걸로 설명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 양궁 카페가 이런 느낌입니다. 즐거운 학대를 보내는 사람들. 1시간에 뭐 10,000원 이렇게 하고 음료수 하나 주기도 하고요. 뭐 10발에 10,000원, 뭐 10발에 몇천 원 이렇게 해서 뭐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오장비까지 제대로 갖추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주저리 했는데 이게 장비빨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그걸 말씀을 몇 개 드릴게요. 우리 양궁 어디 가서 해보겠어요? 비장한 모습의 두 사람. 양궁 카페를 가면 양궁 활을 쏘기 전에 한 5분 정도 가르쳐 줘요. 자세 및 쏘는 방법 같은 거 지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이런 애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귀찮게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한 5분? 3분 정도 지도하고 바로 이제 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생각을 해보면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양궁이 아이들한테 이제 지도 이렇게 수준에 올리는 거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교사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쏠 수 있는 데까지는 크게 많이 기술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뭐 안전이라든지 지켜야 될 거 많고 교사가 잔소리해야 될 건 많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요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양궁 카페 화면들 장면이고요. 자,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궁 장비를 찾아서 중고나라에서 활을 사서 연습을 했는데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활 몇 개 있지만 이게 그냥 활이에요. 활인데 제가 처음에 활을 샀을 때는 조준기 없고 레스트 없고 스테빌라이저 균형 장치 없고요. 딱 요 활만 있었거든요. 활만 있는 상태로 화살 몇 개를 사가지고 저기 시골 뒤쪽으로 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발을 쫙 들어서 멋지게 딱 쏘면서 이 맛이다 하고 딱 느끼는 순간 이 줄이 날아와서 여기를 때립니다. 이거는 진짜 가위바위보에서 여기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한 100만 배 아파요. 저 여기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나 이제 응급실 가야 되나 말고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하고 선수들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쭉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장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구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화살 있고 쏘기 전에 요거 암가드 혹은 그냥 팔보호대라고 하는데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 경험상.
이게 뭐 조준 잘하고 기록을 향상시키고 이것도 물론 양궁의 본질에 들어가면 그렇긴 한데 학교 현장에서 꼴통들 중학생들 데리고 수업을 할 때 이거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준비를 못 하시더라도 양궁 수업할 때 8분에는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픔과 시행착오를 이제 여러 번 쌓아보고, 근데 이제 대충 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잘 쏘진 않지만 많이 쏴보고 나서니까 지도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수업을 하기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배님들한테 듣기로 내년에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면 체육대회 때 해봐라. 그래서 저는 애들 상대로 하기는 조금 두렵고 해서 일단 활을 준비를 4개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그냥 붙였어요. 아육대 스타일로 해갖고 담임 선생님들 이때 욕 많이 먹었는데 담임 선생님들 경쟁을 붙여갖고 이렇게 연습을 시켜갖고 연습 안 하면 애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다, 나와서 연습을 해라 해갖고 지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X10 찍으면 인증해서 찍어 드시고 경기 실제 경기는 이렇게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멋있게 했었어요. 물론 여기서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18 올해 양궁 수업을 2학년 수업을 했어요. 자, 지금 저게 전설의 짤이에요. 찌골라스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레골라스 저 반지의 제왕 나온 거 찌골라스로 해서 이게 뭐 몇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한테도 제가 수업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멋지대요. 스스로 여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뭔가 멋진 느낌이고 배운 느낌이 든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이들 입장에서 일단 피드백을 받은 거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쏴보시면 쏘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 설명하기 힘들, 제가 낚시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손맛이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탁 릴리스 할 때.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거 날아가서 화살이 팍 박힐 때 엄청난 그 기쁨이 있어요. 뭐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제로 베이스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평소에 까불이들 그리고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거 잘하는 애들 중에 약간 항상 하이인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뜬금없이 가만히 왔다가 그냥 가던 애들이 이거 쫙 해갖고 가운데 팍팍 박히면서 완전히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체육 시간에 우등생과 그리고 부족한 학생이 역전되는 그런 것도 새로 나오고 그런 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스포츠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도라는 카테고리 안에 교육과정에 보면 들어가거든요. 양궁도 있고 국궁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할 때 사격이랑 양궁이랑 둘 중에 뭘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격은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먼저 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총 때문에 핑계도 애들이 많이 대고 장비빨을 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궁은 물론 장비빨은 있지만 실력이 어느 정도는 많이 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럼 실제 체육 수업으로 하기에는 장비빨이 상대적으로 적은 양궁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양궁 수업 해보고 싶은데 그냥 뭐 학교들이 지극히 현실적인 거죠. 그거 왜 하냐? 그러면 근거를 막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수많은 교육과정 중에 다 있어요, 다. 6차 교육과정에도 있고, 뭐 7차 교육과정에도 있고, 2007에도 있고, 2009에도 있고, 2012에도, 15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록도전에 보면 궁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수업을 하기 위해 앞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 작년에 교과서 선정을 할 때 양궁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교과서를 선정을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교과서에 수업 자료가 많이 있고요. 이런 자료들 지금 여기 지금 뜯어졌네. 제가 포스터는 이런 거 그대로 크게 인쇄를 해서 놓고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자료가 교과서에 굉장히 좋은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장면 제일 좋은 거 이제 중계 방송들 보여주면 좋겠죠. 저는 제가 저를 보고 따라하면 안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영상에 기대는 측면이 많아서 장혜진 선수의 동작으로 최대한 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육대 같은 이런데 아이돌 같은 경우에 친숙해서 쟤네들도 하는구나, 몸이 나랑 비슷한데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신감 얻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예체능도 이게 지금은 안 하지만 마지막 주제가 양궁이었던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캐릭터 중에 이제
몇 개 있죠. 저기 누구야? 호크아이. 요새 애들은 마블을 제일 좋아하던데. 근데 이제 안전 문제가 사실 저희가 제일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장교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전 문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선생님들 양궁 수업 했던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해보니까 일단은 세팅이 딱 갖춰져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 교실이 있다면 다 세팅해놓고 밖에서 몸만 잠그면 되니까 안심이 많이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가능한 실내에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벽이 어느 정도 이게 단단한 벽이 있어야 좀 안심이 많이 돼요. 나중에 요새 체육관 같은 경우에 그 방음 장치 막 이런 거 위주로 해놔가지고 파손도 많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맨벽 있는 쪽을 활용하는 게 좋았던 것 같고요. 뒤로 사람도 안 지나가는 정도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할 때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얘기 듣고 특히 그 선수 출신 그 코치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양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비슷하게 하는 것과 그냥 막말로 애들이 눈을 이렇게 벽에 뾱뾱이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는 것과 실제 활로 하는 수업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활로, 진짜 양궁 경기처럼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따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지만 안전한 연습 도구 같은 거 몇 가지 활용을 하면 교사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안심하고 연습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선생님들, 양궁 수업 했던 선생님들 사례랑 그런 거 다 보면 활을 1대1로 주는 순간 아마 남자 중학생은 이제 혼동과 그 통제 불능의 그 눈에 다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이 숫자는 이제 기다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지면 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제 한 뒤에 기다리는 애들이 한두 명 정도 있으면 딱 괜찮았던 것 같다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적어봤어요. 자, 예방적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제가 영상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게 화살 중에 일체형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요 끝에 팁 부분, 화살 촉 부분, 요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안전 화살 촉이 있더라고요. 요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태가, 제품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구입한 건 요거예요. 그래서 이따 사이트나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뾰족한 걸 요걸로 바꾼 것만 해도 일단 이거를 맞아서 다치는 애는 있지만 맞아서 죽을 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상태로 화살을 연습을 하는데 두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기록을 할 때 관역판에 쏠 때는 이 활로 쏘게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걸 할 때 놀지 않고 따로 연습하는 아이들은 최대한 내가 통제 범위가 통제 범위가 없지만, 통제 범위 안에 있지만 내가 없더라도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거를 최대한 활용하겠거든요. 물론 이 화살이 이게 날아가는 것과 이게 날아가는 것은 모양이 달라요. 근데 저희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조준하는 방법, 자세하는 방법은 이걸로도 실제랑 똑같이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예, 요거 하는 법을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활의 종류와 특징, 이제 장비 여러 가지 소개를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활은 이제 양궁용 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 리커브 활인데, 리커브라 하면 영어 문자 그대로 이 커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 끝에 커브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밖으로 꺾여 있다고 해서 리커브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활인데, 국궁도 이렇게 생겼고 대부분 나라에서 활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올림픽 경기가 리커브 경기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궁 경기가 리커브고, 컴파운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에 기계 장치 같은 게 있어서요. 더 정확하고 더 강하게 쏠 수 있는 활입니다. 근데 컴파운드는 올림픽 정식 종목은 아직 아니죠. 근데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국궁 같은 건 이렇게 있는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화살을 손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해요. 옛날 활은. 그리고 이런 게 있고요. 보면 이제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이게 무슨 활인지 알던데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장궁이라는 것도 유럽에서 썼더라고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활이 있는데, 자, 올림픽 양궁 경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궁 경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활이에요. 활인데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활입니다. 활. 이게 활인데 크게 이게 분리가 돼요. 여기 핸들이 있는 이 라이저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랑 여기 위에 림, 날개 부분 위아래에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테빌라이저, 균형장치, 그리고 조준기 다 분리가 됩니다. 부착하고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 활 쏘는 사람, 궁수 쏘는 거 보신 사람 아시겠지? 가방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조립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테이크다운 부라고 얘기는 하던데 이게 활입니다. 이게 활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장비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궁 수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중에 하나를 1순위를 꼽자면 조준기고요. 그러니까 조준기로 조준을 해야 양궁이에요. 이 조준기로 조준 안 하면 그냥 국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중으로 딱 쏘는 거니까. 이 조준법에서 모든 자세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준기는 확실하게 부착을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조준기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후진 건 엄청 후졌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좀 허접한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 군데서 사보니까 제일 쇠로 만든 것 중에 그나마 저가형으로 많이 판매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부착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게 진짜 양궁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에로우 레스트라 그래요. 에로우 레스트라 할 때 활을 얹어 놓는 건데 이게 그냥 교체용 부품이에요. 이것도 비싼 거는 이렇게 핀으로 생겨서 스프링 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개당 뭐 몇백 원, 1,000원짜리 그냥 붙였다 뗐다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화살이 여기 얹어지거든요. 근데 이 에로우 레스트가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면에서 보면 화살이 요 위에 살짝 얹어져서 이 화살이랑 활이랑 닿는 부분이 점이나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마찰은 적지만 딱 잡아주는 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여기 요 밑에다 얹어놓고 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면서 굉장히 왜곡도 많이 되고 여기 이 깃부분도 많이 다쳐요, 화살이. 그래서 정확하게 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처음에 요거 1,000원짜리 하나 사서 수업하다가 선생님 이게 떨어지는데요 그냥 띄고 해 이랬더니 띄고 했더니 갑자기 애들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당장 사야겠구나 해갖고 급하게 여러 개 사갖고 띄어질 때마다 붙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 레스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수업 하시다 보면 이게 제일 많이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이게 없어서 손해보는 애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이들한테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교체가 필요하면 이야기를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제가 또 세 번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스테빌라이저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길어요. 이건 긴 게 있고 이게 짧은 게 있거든요. 근데 짧은 거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말 그대로 조준기랑 레스트만 딱 있는 활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안전화살 쪽으로 연습할 때 아이들한테 일단 주고 처음 자세할 때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쏘는데 뭔가 좀 들어보시면 알아요. 비교해보시면 약간 안정감이 없고 이게 이 손이 딱 고정되는 느낌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특히 긴 스테빌라이저를 딱 하고 있으면 그대로 쫙 하고 있으면 다르다. 안정감이 느껴진다. 확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게 길면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선수용 보면 V바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V자로 추가적으로 좌우 스테빌라이저도 있고요. 위에다가 다는 것도 있고 선수용 보면 화려합니다. 근데 그 선수들은 뭐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그런 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부품 중에 핸들, 라이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제일 비싸요. 나무로 된 게 제일 저가형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이게 무슨 합금으로 된 것도 많고 쇠로 된 것도 많고 한데 가볍고 튼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너무 가벼운 것보다는 적당한 무게감이 있는 게 좋겠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활을 팔 때는 입문형 활을 팔 때는 림이랑 세트로 이렇게 사지만 동호인이나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신 분은 이거 따로 하고 림 따로 사고 현 따로 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부착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림. 요 부분이 이제 림에서 이제 길이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긴 걸 놓으면 더 길어지고 작은 걸 놓으면 작게 되는데 이 림에 길다고 해서 반드시 이 장력이 센 게 아니에요. 여기 그 수치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림에 보면 여기 보면 66인치 18파운드, 68인치 16파운드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탄력에 맞춰서 현도 결정이 되고 길이에 맞춰서 이 줄도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들은 몇 파운드로 맞춰주세요, 몇 인치 몇 파운드로 맞춰주세요 하면 그대로 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거 저가형 같은 경우에 아예 그 렌치도 없이 손으로 돌려서 끼우고 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다음 이제 줄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끝에 거는 건데 요 끝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 끝에 이렇게 걸게 돼 있거든요. 여기 걸고 여기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선수들은 경기할 때만 딱 끼고 바로 빼고 이 관리 때문에 이거 죄송합니다. 습도 때문에 이거 뭐 늘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데 저는 솔직히 수업하는 때 이건 빼딱했다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안에다가 이렇게 행거 같은 거 걸어놓고 이대로 해서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쭉쭉쭉. 양궁 카페 가면 요 끝에 고리를 이렇게 해서 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나서 했는데 문제가 이제 이게 잘 걸어놓으면 되는데 막 걸어놨더니 이따가 보여드릴 활 같은 경우에 여기 조금 막 이게 림이 휘어가지고 나중에는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옆에 활이랑 안 부닥치게 딱 정면에서 이렇게 걸 수 있는 정도만 걸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장기간 보관할 때는 빼는 게 좋겠지만 그런 것 좀 생각을 나중에 실제로 하게 되면 해주시고요. 이런 현을 이렇게 거는 겁니다. 그 다음 조준기인데요. 자, 요거 시부야, 이거 비싼 거예요. 저거 중국산 두성 카르텔인가? 별로 비싸지 않은 거고요. 이게 제일 싼 겁니다. 플라스틱으로 됐죠. 이거 막 돌리다가 오이씨 헐렁헐렁해지더니 못 쓰게 된 적도 제가 있는데 어찌됐건 저거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저게 있는 수업과 없는 수업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조준을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자세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조준기는 반드시 후진 거라도 꼭 이렇게 준비를 해서 수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트 윈도우라고 하는데 라이저를 옆에서 정면에서 내가 등 쪽에서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조준기 보시면 이 가운데 동그라미 있고 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얹어 놓는 겁니다. 여기 다 군필이신 선생님들은 비슷하게 생긴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T자로, E자로 생긴 거. 거기랑 똑같이 가운데 여기로 조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준을 할 때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준기 위치를 우리 M16 소총에도 이렇게 클릭 조정해가지고 요거 위치 바꾸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실제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한테 제가 듣기로 양궁을 제대로 한 선생님한테는 자기가 이거 몇 번 활을 잡았을 때 이 위치를 딱 기억을 해놓고 자기 활 쏠 때 딱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수업을 하고 요거 조정하는 것까지 했다고 했는데 저는 게으른 교사라서 그런지 도저히 그것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조준, 교과서에 나와 있는 5조준 개념으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사격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똑같은 자세로 계속 쐈는데 이쪽에 화살이 모이면 저쪽을 보고 쏘면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걸 이제 교육을 하고 했었거든요. 양궁 교과서에도 보면 바람 불 때 5조준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팁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 요 활이에요. 레스트인데 여기 금속으로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저거 그냥 뒤에 스티커처럼 쭉 뜯어갖고 붙이면 바로바로 붙여서 교체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레스트를 놓으면 이 레스트 위에 화살이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올라가는 거고요. 너덜너덜해진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화살이 이 안에 버텨주질 못하고 축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또 드리면,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하이빅스 양궁 카페 갔더니 이 레로 레스트 이걸 안 쓰고 이걸 쓰더라고요. 근데 양궁 카페는 수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로 레스트를 자꾸 가는 게 되게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썼는데 이거는 컴파운드 보호용 레스트예요. 근데 컴파운드 보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기계식 장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레스트는 여기 칫솔이나 솔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동그라미 있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냥 빠질 때도 요 솔 사이로 쑥 빠져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학교 현장에서 만약에 이걸 세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교사가 좀 더 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원래 컴파운드 보호용이지 리커브 보호에는 꽂는 데가 없어요. 이게 규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파이빅스에서 할 때 보니까 나무 활에는 이게 드릴로 구멍 뚫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대로 따라 해본 거거든요. 이 활을 나중에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덜너덜해요. 이 활을 고민 많이 하다가 이거 한번 사서 해본 건데 확실히 맛은 그냥 일반 레스트가 진짜 활 쏘는 맛은 있긴 있는데 그냥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 못하는 애들한테 좀 경험을 쌓는다든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양궁 카페는 이걸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예, 그런 거고요. 브러쉬 레스트라고 하는데 브러쉬 형태 레스트라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장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V바예요. V바고 많이 단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제가 그 정도 고수가 아니니까 뭐 하나를 달든 두 개를 달든 별 느낌이 없으니까 다르긴 한데 일단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서 짧고 저렴한 거라도 있다면 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쿠션 플런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비싸요. 몇만 원인데 장치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 바깥쪽에 딱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쇼바예요. 쇼바. 우리가 알고 있는 쇼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활이 여기 이 상태로 나갈 때 흔들려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근데 이 쇼바 같은 게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면 그대로 안정적으로 화살을 나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궁 카페 이런 데는 없고요. 선수들 그냥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비싸요. 이걸 있으면 좋지만 여기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여기까지는 아마 힘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사서 껴가긴 했는데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런지 물론 느낌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요거는 클리커인데 이제 양궁의 또 고민이 뭐냐면 이게 사람들 리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자기 키 그리고 팔 길이 여러 가지를 다 맞춰서 딱 세팅이 돼요. 실제 양궁 선수들은. 그래서 딱 하면 이 어깨에 여기 이 오른쪽 턱에 앵커링을 했을 때 입에 딱 닿고 여러 가지가 딱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당기는 것도 본인 느낌이 있거든요. 자기 활. 근데 우리는 하나의 활로 여러 명이 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리커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클리커는 뭐냐 하면 화살을 쭉 당기면 요 끝에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게 하나 있다가 어느 정도까지 쭉 가면 딸깍하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나면 앵커링 고정을 한다. 내가 활을 이 정도까지 당긴다. 그걸 알려주는 장치예요. 클릭 소리인데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화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살도 형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로 샤프트랑 이 앞에 팁 혹은 화살 촉이라고 하고 여기 화살 깃 그리고 이 끝에 이 부분을 노크라 그래요. 노크라 그러는데 이게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끝에 이 노크 부분이 노킹 포인트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다음부터는 물론 국궁에서는 화살을 잡고 쏘지만 이 다음부터는 화살을 안 만집니다. 그냥 줄만 여기 포인트 이거 다 휘었네. 관리를 제가 못해서 죄송하네요. 예, 여기 딱 꽂으면 그냥 딸려오거든요, 화살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모든 자세가 현을 위에 한 손가락, 밑에 두 손가락으로 해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노크라고 하고 이 뒤 부분을. 자, 여기 끝에 화살 촉을 보시면 형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적인 화살 촉이 이제 총알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둥글게 생겼어요. 이게 선수들이 실제로 쏘는 건데 강궁으로 쏘면 관역판에 박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거는 제가 다 따로 빼놔서 지금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저는 이걸 쓰거든요. 약간 뾰족하게 필드형으로 되어 있는 거, 요렇게 생긴 거.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학생들의 그 신체 조건이나 힘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들 수업을 할 때 이 파운드가 한 10파운드에서 12파운드 정도 되는 되게 약한 활을 썼거든요. 근데 탁 쏴서 나갔는데, 저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시중에서 한 5만원 정도 사는 볏짚으로 된 다다미 관역판이고요. 저 오른쪽에는 제가 태권도 매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태권도 매트가 뭔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따 관역판도 보여드리겠지만, 관역판이 원래 저런 뭐라고 하죠? 폼, 그 합성 수지 같은 걸로 이따만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튕겨 나오는 거예요. 저기 관역판이 안 박히고, 힘이 애들이 하도 약해서. 물론 제대로 쏘면 딱 박히긴 하지만 막 이상하게 쏘고 이러면 안 박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그지같이 쏴도 박히는 기분을 알게 해주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화살 쪽이 이렇게 된 걸 또 제가 우연히 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뾰족한 게 더 잘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사용을 하고, 그래도 안 박히는 정말 극소수의 학생들에게도 경험을 주려고 태권도 매트로, 부드러운 태권도 매트로 관역판을 만들었더니 저기는 착착 잘 박히니까 그 아이들까지 기분 좋게 수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거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실제 선수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긴 걸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거는 다 뭐 수렴용 이런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생긴 걸 다들 사용을 하세요. 원래는 실제 선수들이나. 근데 이렇게 생긴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안전 화살 쪽, 화살 팁이 있어요. 자, 이제 안전 화살 쪽이, 이거는 약간 유튜브에 웃기는 놈들인데, 이걸 만들 돈이 없었는지 스폰지 공으로 만드는 영상을 누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재밌어서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화살 촉 대신 꽂아서 푹실푹실한 공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친구가 보여준 건데, 재밌는 장면을 보여드리면, 이 친구들은 이걸 만든 목적이 이걸 하기 위해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비교육적인 장면인데, 화살이 이렇게 생긴 거 말고요, 아예 이따만한 게 있어요. 티볼공만한 게 있거든요. 그걸로 아예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서바이벌하는 레포츠도 있더라고요.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참 뭐 끝도 없이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안전화살 쪽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확실히 수업할 때 의미가 있고요. 자, 이게 노크예요. 노크 뒤에 요 끝에 요 부분, 요거를 화살의 현, 요 화살의 노크를 활의 현에 줄에 끼우는 걸 노킹이라고 해요. 노킹. 이따가 절차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뭐 수렴용에 많이 사용을 하는지 그렇긴 한데, 실전 경기용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도 부끄럽지만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되면 본드로 다시 붙여서 씁니다. 물론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고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경기력에 영향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최대한 재활용해서, 저는 이게 떨어지면 그때그때 떨어지는 순간 달려가서 싹 하고 탁 주워서 킵해놨다가 바로 붙여서 사용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자, 깃 이렇게 나와서 본드로 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 개를 이렇게 나란히 사용하게 돼 있고, 이게 관역판인데, 관역판이 또 문제예요. 관역판이 더럽게 비싸거든요. 이 선수용 실전 경기용 관역판은 항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이렇게 생긴 이 받침대 얼마 할까요? 그냥 보통 한 5, 60만 원 하거든요. 양궁 수업으리에 활 사는데도 돈이 지출이 많이 되는데, 물론 양궁을 제대로 하려면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학교 현장에 지극히 그냥 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이게 실제 양궁 경기용은 또 가운데도 두께도 어마어마해요. 20cm 이만하거든요. 20cm보다 더 두꺼운 거 쓰더라고요. 실전 경기하는 거 보면. 뭐 50파운드짜리 강궁으로 70m 밖에서 쫙 떠면 날아와서 박히려면 이 정도 두께는 돼야 되는 걸 이해는 하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 인터넷 혹은
양궁 활 파는 데서 주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앵글로 틀 만들어 놓은데 얹어놓은 거 있죠. 이거거든요. 볏짚으로 만든 다담인데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충분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이 없는 애들이 쏘는 경우에 특히 힘도 없는데 키도 작은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이걸 아무리 당겨도 우리 똑같은 활을 쓰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당긴다고 했을 때 걔들은 최대한 당겼는데 요만큼인 애도 있어요, 실제로. 얘네들은 힘을 받지도 못하고 날아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이 관역판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뭐 거리나 이런 건 선생님들 걱정은 안 하지만 이쪽에 볏짚 관역판 두 개는 약간 좀 파운드가 높은 거, 이 장력이 센 걸로 놓을 거고요, 활을. 저쪽으로는 학생들이 썼던 제일 약한 활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두께가 보통 한 5cm 정도 돼요. 그리고 관역판은 파이빅스에서 요거 만든 거 많이 파는데 지금 저기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부직포로 만든 건데 한 장당 5,000원 정도 합니다. 한 장당 5,000원 정도 하는데 저는 또 그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멋지게 다 해놨지만 연수 비용으로 다 해가지고 수업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한창 없을 때는 그냥 요 그림을 A1 대형 플로터로 뽑아서 썼어요. 그래도 수업은 가능해요. 단 플로터로 쏘면 한 7, 8명 쏘면 너덜너덜 해주면 이제 돌이킬 수 없죠. 되게 갈아야 돼요. 어찌됐건 관역판도 저거 실전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는 있어요. 여러 번 쓸 수 있거든요, 튼튼해서. 그리고 이거는 저 위에서 이따가 할 건데 안전화살촉을 어딘가에 써야 되잖아요. 안전화살촉을 써야 되는데 쏠 데가 없어요. 저희 학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0년 된 건물에 쏠 데가 없어요. 근데 또 어딘가에 또 붙여놓기도 또 이 벽이 이렇게 커터칼로 이렇게 긁으면 싹 무너져 내리는 벽이거든요. 대단한 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 걸어놓고 쓰면 좋겠다 싶었는데 탁구 수업을 한창 하던 중에 탁구 망이 있더라고요. 저 바퀴도 달려서 이동이 가능하니까 여기다가 방석 걸어놓고 그냥 했습니다. 정말 허접하지만 일단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 이렇게 놓고 수업을 했고요.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화살을 쏘면 화살이 쭉 날라오면 여기 팍 부닥치고 슬로우 모션인데 잘 안 보이네.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인데 박히는 맛은 없지만 일단 자세나 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괜찮았고요. 이거는 이제 태권도 매트로 제가 만든 건데 2cm짜리 두 개 겹치니까 뒤로 아예 빠져나가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태권도 매트 좋은 점은 두 개, 세 개 결합이 되니까 더 튼튼해지긴 하더라고요. 태권도 매트는 1m 곱하기 1m 장당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역판 하나 만드는데 한 20,000원, 표적지까지 한 25,000원 정도 들으면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대로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책상 같은 거 놓고 하면 돼요. 이따가 저쪽에도 보시면 제가 의자 2개 올려놓고 했거든요. 튼튼한 거 있으면 그냥 올려두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저것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제가 아예 앵글로 시척하고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양궁 안 할 때는 또 자리 차지만 하고 해가지고 제가 아예 저기 보시면 조악하지만 학교에 남은 그물 막 해가지고 저 안에다가 그 공 던지는 티볼 야구 수업할 때 저기 공 던지는 걸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요건 받침대 만드는데 한 6만원 들었어요. 그래서 개당 제가 자꾸 금액을 말씀드려서 장사꾼 같은데 저희 수업을 준비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아셔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저거 뭐죠? 화이트보드 받침대 있죠? 태권도 매트 안 무거워요. 저 볏짚 다담이 무거운데 화이트보드 받침대 이렇게 올리면 되더라고요. 미친 짓을 했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양궁용품 구입하는 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화이트보드를 약간 개조해서 이렇게 더미도 두껍지 않은 걸로 어느 정도 딱 해서 19만원? 20만원 정도로 세트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이거 사도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팔보대 요것도 비밀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생긴 게 참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딱 우리 그 축구 신가드 정강이 보호대 크기 요 정도 되는 걸 많이 써요. 근데 이렇게 팔꿈치까지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긴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선수들 보면 선수들은 요거보다 더 작은 거 쓰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볼펜 같은 거 쓰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선수들은 모든 게 자기 세팅이 돼 있고 자세부터 시작해서 항상 일정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활의 현이 쐈을 때 와서 때리는 지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줄이 거기 와서 때리니까 그 위치에 작은 거라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저희 애들은 첫 발과 둘째 발의 자세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다 딱 놓고 했는데 자세가 이상해지고 여기가 맞아요. 아! 하면 이렇게 옮겨요. 여기 와서 또 맞아. 아! 이래요. 그래서 또 어떤 애들은 경험이 쌓이면 이거 2개, 3개를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이 긴 게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인기가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근데 이 긴 거는 보면 아시겠지만 주렁주렁 붙이는 게 좀 많이 귀찮고 이래서 다시 이걸로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 한창 하다 보면 대략 애들도 아 이게 어디 와서 맞더라 하면 자기 맞는 위치는 찾아갑니다. 이따가 선생님 체험하실 때 먼저 이걸로 도전하지 마시고 먼저 이거 하셨다가 여기 줄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말 아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핑거탭인데요. 이거예요. 이 현을 그냥 일반 손가락으로 거는 게 아니고 가죽 이 탭이 있어요. 선수들 보시면 손에 보면 다 있거든요. 이 탭으로 이렇게 걸어서 마지막 릴리스 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주는 그 도움을 주는 건데 자 이것도 개당 한 10,000원에서 20,000원 하는데 이것도 일일이 전부 다 준비해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궁 카페에 가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영어로는 노 글로브인데 양궁 카페랑 양궁 부품 파는 사람 그 사장님들은 노 핑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걸 현에다가 열심히 끼우면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게 왜 좋냐 하면 일반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 노킹 포인트를 실로 요렇게 색깔 있는 실로 자기가 딱 집어놔요. 그래서 선수들은 뭐 수천 번 수만 번 하니까 보지도 않고 이렇게 노킹할 때 보지도 않고 그냥 딱 해도 그 포인트를 맞추거든요. 이 포인트를 하면 보세요. 만약에 이 노킹을 이 위쪽에다가 하면 아래로 가고 아래쪽으로 하면 위로 가겠죠. 이 노킹 포인트는 정확하게 화살이 일자로 날아가는 딱 그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를 이 높인 거로 해놓으면 그 사이의 부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찾아서 끼우면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인 거가 준비할 이것도 개당 한 5,000원? 10,000원? 5,000원 정도 할 거예요. 가능한 1순위 조준기, 2순위 스테빌라이저, 3순위 높인 거 요 순으로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수업하기 좋아요. 그리고 높인 거가 있으면 이따가 자세 때도 보시겠지만 위에 한 손가락, 밑에 두 손가락 이 화살 노킹된 포인트 위에 한 손가락, 밑에 두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요. 그냥 이 마디가 생긴 대로 그냥 손가락을 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높인 거도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게 되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대로 되고요. 지금 보면 선수들이 이거 있죠? 선수들이 여기 화살집인데 여기 화살 딱 하면 멋있어요. 저는 이제 장비를 일단 뭐 아픈 것도 있고 아파서 준비한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지만 일단 하나씩은 다 해보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체험하려고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화살 여기 꽂아놓은 상태로 그냥 보지도 않고 이렇게 딱 해서 하면 좋죠. 근데 이게 개당 한 3-4만 원 하는데 학생들에게 다 주기도 뭐 하고요. 여기 학생들에게 직접 화살을 우리가 군인들한테 이렇게 사격할 때 총알 주듯이 주면 여러 가지로 관리하기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서 3,000원이면 사는 이 우산꽂, 철제 우산꽂이를 추천드려요. 그냥 이거 플라스틱보다 균형도 잘 잡히고 그냥 집어넣어도 잘 버티거든요. 저는 그냥 이대로 했습니다. 양궁 카페 가면 되게 멋있는 막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것도 있고 막 멋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는 길고 화살을 편하게 놓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플라스틱 우산꽂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슴 보호대. 저는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멋있으려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여학생들한테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거.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요. 제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수업을 할 때 애들이 이렇게 하고 수업을 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줄이 여기 한번 걸리고 여기 한번 걸리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 가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완전히 자세나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착용이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해서 잡아서 끼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하실 때면 요거 자꾸 얼마 얘기해서 죄송한데 3-4만 원 하거든요. 더 싼 것도 물론 찾으면 있겠죠. 그래서 요거 준비해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일단 실습하실 때 요거 꼭 해보시고, 옷이 만약에 정리가 잘 안 되는 분 있으면 이거 한번 2개 있거든요. 지금 이거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양궁 장비를 한 10분 정도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쉬고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궁 장비, 제가 뭐 여러 가지 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장력이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데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중학생, 여자 중학생이면 남자 초등학생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럼 보통 그때 제가 양궁 장비 하는 분한테 들었더니 10파운드에서 12파운드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제가 학교에서 준비한 활이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12파운드, 10파운드로 하는데 그 중에 덩치 큰 애들은 18파운드 한번 쏴보고 싶다고 하고 그걸로 이제 적용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10에서 12파운드 정도면 선생님 안 돼요 이런 애들은 없어요. 이렇게 당기긴 합니다. 이게 줄을 못 당기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했었고요. 길이는 많이 쓰는 게 이 정도인데 키랑 리치에 따라 다 달라요. 그냥 학교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걸 학교 현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데 일반 체험하는 곳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한 62인치 정도를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납품을 하신대요. 근데 키 작은 애들, 키가 또 말도 못하게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은 한 58인치 정도까지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린 길이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인데 제가 그냥 그 양궁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지금 이게 활이 되게 커 보이는데 제 신장에 제 키면 이게 작은 거래요. 보통 자기 키? 그 정도, 자기 키보다 조금 큰 정도로 많이 쓴다고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 입문을 하시고 활을 개인용으로 구입하실 분이 있으면 양궁 그 업체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화살 길이도 고르는 게 있는데 화살은 저희가 이걸 한 명 한 명의 신체 조건에 따라 다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만 있는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거 하나보다 후지더라도 여러 개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그냥 수업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일단 활을 사면 핸들, 림, 줄, 혀는 세트로 옵니다. 요건 오니까 이제 하나니까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살이 있어야 되고 관역판이 있어야 되고 조준기랑 에어브레스트까지 있으면 수업이 할 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높인 거를 추천을 드리고, 돈이 있다면 핑거탭은 사실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스테빌라이저도 돈이 있으면 꼭 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데가 있는데 저는 제가 처음 구입할 때 이 사이트에 밑도 끝도 없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여기 목동에서 양궁 지도해 주시는 분이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양궁에 관심 있고 양궁 수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도움을 많이 주시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뭐 높인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처음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현장에서
활을 구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전처럼 뭐 이렇게 세금 계산서하고 업체에 납품받고 이게 아니면 입찰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골치 아프신 분은 지마켓 죄송합니다. 지마켓에 유일하게 그 이거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 안 되지? 받아라. 예, 그 대한민국 활신이라고 지마켓에서 검색하면 판매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파는 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 지마켓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마켓 요새 인터넷 쇼핑몰 구입은 편하잖아요. 결제하고 지출품에서 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실에 이거 장바구니 담아놨으니까 구입해달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파는 게 몇 개 없었어요.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이메일 보냈죠.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올려주세요. 이분이 원래 다 오프라인에서 파는 분이니까 뭐 해달라,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했더니 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다 이렇게 팔거든요. 이렇게 구입하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고요. 조금 퀄리티 있는 걸 원하시면 파이빅스, 위네니, 3익스포츠 이런 거 우리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도 써요. 파이빅스 같은 경우는 중저가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양궁 체험은 이 양궁 카페 검색해 보시면 양궁장은 저 목동에 유명한 양궁장이 있고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양궁장이 있고요. 양궁 카페로 검색하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데 가시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수업 사례만 잠깐 말씀드리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실 학생보다 전문가지만 다 시행착오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수업을 위해서 만든 영상을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과서 여러 개를 봤는데 여러 가지 교과서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6단계로 많이 구분을 하더라고요, 동작을. 지금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장혜진 선수의 활 쏘는 장면을 부드럽게 연결해서 보시고요. 멋있어요. 멋있어. 네, 이제 기본 기술 6단계로 많이 되어 있는데 스탠스 앤 세트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 드리는데 여기 줄에 섭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궁은 선을 내 몸 안에 놓고 그 선 양쪽으로 서요. 11자로. 자, 그 다음 노킹이 이 화살을 이렇게 얹어 놓고 화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 위에 올려놓고 레스트 위에 올려놓고 노크 부분을 현에 끼우는 걸 노킹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노킹이 됐죠. 세 번째 셋업 앤 드로잉이라고 많이 하는데 들어 올리면서 당기는 거예요. 자, 쭉 당겨줘.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앵커 앤 에이밍. 이게 핵심입니다. 제일 어렵기도 하고요. 이 선수들의 자세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조준할 때 보시면 두 눈으로 하죠. 근데 이게 왜 이런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눈이 단초점이 돼요. 그 카메라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보려면 두 눈으로 떠야 돼요. 관역이랑 내 이 조준기 핀을 동시에 보려면 두 눈을 뜨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잘 안 되는 애들한테는 한쪽 눈을 감고 하되 먼 쪽 눈으로 보라고 하거든요. 선수들은 팔로우 스로 동작까지 완벽하죠. 자, 연속 동작으로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조준법에 대해서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아이들한테 여기 총 쏴본 분들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선수들 영상으로 최대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쪽 눈 이렇게 감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선수들은 없는데 애들한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한쪽 눈을 감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먼 쪽 눈을 감으면 먼 쪽 눈으로 무조건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쏘면 이쪽. 그러니까 뭐 총 쏠 때는 주시가 어딘가 막 이렇게 찾아서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먼 쪽으로요. 이 앞쪽으로 보면 왜곡돼서 보이고 뒤쪽으로 보면 화살이랑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준을 선수들 보면 진짜 안정감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오조준에 대한 설명인데 교과서마다 다 나와 있거든요. 바람 불면 어떻게 해라 했는데 예를 들어 이쪽으로 너무 몰려 있으면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점을 보고 쏘면 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예. 쉴 새 없이 얘기를 드렸는데 10분간 쉬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올해 제가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한 10여 분 정도 말씀만 드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까지 무슨 양궁 장비업자처럼 지금 그런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일단은 그게 우리가 장비에 대해 알아야 되는 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학교 안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행착오가 많이 겪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비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를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직무연수나 어디 가서 할 때 이렇게 꼭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영상으로 다 공유를 다시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고 이렇게 너무 급하게 저거 외워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저놈은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 수업은 별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올해 수업을 이렇게 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대부분의 교육은 1차 시에 다 합니다. 양궁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다 한 건데 사실 양궁이라는 게 특히 마찬가지지만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전에 가까운 연습이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3단계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1차 시에 처음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가급적이면 안전화살 쪽으로 많이 쏠 수 있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양궁이 좋은 게 요새 과정중심평가 얘기 많잖아요. 근데 체육에서 과정중심평가는 사실 기회를 많이 주는 걸로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양궁은 그냥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여러 명이 동시에 쏴서 옆 사람이 보는데 관역판에 찍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많이 쏴서 기록을 누적하면 그 사람의 실력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 연습도 하고 실전에 보통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총 30발을 쏘는데 한 번에 6발씩 하루에 6발씩 쭉쭉쭉 순서대로 쏘게 했었어요. 이따가 영상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제가 수업은 그 당시는 여기 공간 때문에 요 밖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평가를 위한 기록 사격은 이 밖에서 했는데 얘들이 이거 하는 동안 동시에 애들은 이 안에서 배드민턴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놀리지는 않고 그렇게 동시에 진행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체육관 안에서 한다면. 자, 평가 기준은 관역판을 보시면 색깔이 5개예요. 그죠? 그래서 그 5개를 그냥 5등급으로 생각하고 평균 이 정도에 들어가면 A, B, C, D, E를 하면 되겠다고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6m 정도 짧은 거리에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거리 이제 5m에서 6m 사이에 12파운드 활로 했는데 해보니까 5점 아래로는 거의 안 나와요. 애들이 망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냥 이 간역판 기준으로 19,876 평균 이렇게 계산을 해서 9,876.5 해서 이렇게 5단계로 했어요. 이제 이거는 한두 차씩 테스트 해보고 룰을 딱 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결과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적절한 그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표로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영상 같은 것도 보여주고 안전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조준에 대해서 왜 이 수업을 했느냐 하면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느라 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조준기를 여러 개를 다시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해야 되고 해서
뭐 없을까 해서 우리 학교에 많이 있는 셀카봉 500원짜리, 300원짜리인가 요거 해서 자기 스마트폰 꽂아서 이걸 하게 했어요. 지금 보시면 저 구석에다가 셔틀콕 하나 올려놓고 카메라로 조준하게 한 거예요. 자세만 가르쳐주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조준을 하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그냥 찍으면 쉬우니까 줌을 최대한 10배 줌을 떨리면 이렇게 손 떨리면 바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10배 줌해서 동영상을 한 10초 정도 찍어봐라. 흔들리지 않는 거 했더니 그냥 첫 시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조준이라는 게 이런 거고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첫 차시에 일단 아이들 자세부터 해서 활 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안전화살 쪽으로 벽에다가 한 발씩 쏘게. 이때는 아직 저 방석도 준비가 안 됐을 때라 벽 아래, 위에 쏘면 큰일 나니까 아래 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했던 장면입니다. 한 명씩 다 붙어가지고 팔로 내리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했었고요. 한 번씩 쏘는 연습을 했고 이제 2차 시부터는 실전 양궁 경기 연습을 본격적으로 하던 시기에 지금 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이라 자세도 안 좋고요.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박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니고 박힌 건지 아닌 건지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활이 약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볏짚 관역판에 제대로 안 박혀서 그랬거든요. 그래도 자세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공간에서 다 이걸 그냥 갖다 놓을 수 있는 데다 갖다 놓고 동시에 연습을 다 했어요. 지금 이거는 얘들이 왜 여기서 이거 하고 있냐면 이쪽에서는 배드민턴 수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학년 탁구 수업하는데 세팅을 만지기가 그래서 그냥 그 위치에서 그냥 했던 거예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평가 상황과 동일한 방식의 연습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관역판 2개를 놓고요. 번호 순서대로 2명이 들어가는데 실전 평가 이렇게 했어요. 얘가 기록이에요. 얘가 기록이면 그 전 번호가 같이 와요. 그래서 그 전 번호가 와서 활을 잡고 0점을 잡는 거예요. 조준을 하고 5조준을 어떻게 해야겠다를 동시에 같이 쏘면서 그리고 얘가 기록이 끝나면 얘 나가고 얘가 자기 연습했던 활 들고 이쪽에 와서 실제 기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활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상해요 이런 거 말고 미리 기회를 주고 0점 조준할 기회 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 남들이 하라는 건 다 해봤죠. 뭐 비디오 딜레이 앱을 활용해서 뭐 동작 분석도 해보고 이 실제 안전화살 쪽을 활용한 연습은 이런 느낌입니다. 더 이제 장면을 더 크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얘들은 여기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반대로 요 좁은 강당에서 이쪽에서는 1학년들 농구하고 있었거든요. 비극적인 현상이지만. 자, 그리고 제가 진행을 하기 위해 만든 세팅인데 일단 화살 얘들이 몇 발 쏘는지 까먹어요. 그러니까 화살통 안에 이 통 안에 1인당 쏠 활 개수만큼만 놔요. 그리고 얘랑 활을 꼭 같은 타이밍에 쏘면 같은 타이밍이랑 동시에 쏘라는 게 아니고 얘가 한 발 쏘면 다음 발 2발째 안 가고 얘 한 발 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에 2번째 발 같이 쏘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러면 통에 하나도 안 남으면 다 쏜 거죠. 그러면 활을 뒷사람한테 넘겨주고 가서 자기 화살 쐈던 거 다 가지고 와서 통 안에 집어넣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딱딱딱 세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수업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60여 명 정도 50여 명? 잠깐만요. 42 저희 학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양궁 수업을 저희 학교니까 저는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 학교 특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444예요. 학급이 444 학급이고 3학년은 한 반에 20명, 2학년은 12명, 13명, 1학년은 15명에서 17명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2학년에서 야구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제 가능하겠죠. 여학생이니까. 물론 여학생이라고 까불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고요. 딱 했는데 만점자가 한 명 나왔어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정규 분포가 이 좌우 밸런스가 맞고 가운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뭔가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정규 분포에 가깝게 하려면 어떻게 조정하면 될까라고 했더니 여기 보시면 평균 9점부터 1점 단위로 등급을 나눠서 점수를 줬거든요. 근데 평균 8.5 이상을 만점을 줬더니 좀 되고 그 다음 8.5부터 1점 단위로 나누니까 대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m 거리에서 5.5m, 정확하게는 5.5m 정도 된 것 같아요. 5.5m 거리에서 총 30발을 쐈을 때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이런 등급이 이 정도가 딱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수업을 할 때는 같은 조건이라면 이렇게 평가 등급을 나눠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한 많은 기회를 주고 누적하게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되는데 뭐 2년 동안 몇만 발 쏜다 그러나요? 몇십만 발 쏜다 그러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많은 기회를 주고 누적하여 평가하는 게 타당하고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한 진짜 화살로 자, 이 안전화살 쪽으로 애들끼리 재밌게 하려면 뭐 이렇게 곰인형 맞춰놓고 곰인형 맞추기 이런 것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제 관역판에 딱 박혀서 점수 들어가는 이 진짜 양궁 수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안전상 고민도 있고 우려도 있긴 있지만 그리고 두세 명이 동시에 하게 되면 평가 점수가 공인이 되기 때문에 자분 같은 것도 애초에 없고요. 대신에 이제 사거리의 표적의 크기에 따라 점수 국가는 조정해야겠죠. 이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 건 종합인데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저희 학교에 한정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보다는 위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다른 수업에서 애들이 더 많이 다쳤던 것 같은데 일단은 체육을 잘 못하는 학생들한테도 성취 경험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양궁 수업을 하면서 제일 놀랍고 무서웠던 건 개별반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양궁 언제 해요 하면서 막 활쏘고 이래갖고 막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 경험이 있는데 좌우간 이게 누구나 재미를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성취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요. 특히 체육 못한다고 기죽어 있던 애들이 갑자기 막 으쓱으쓱해지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보는 사람 쏘는 사람 모두 다 재밌게 할 수 있고요. 최근에 평가의 이슈의 트렌드에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양궁 월드컵 장면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국 런던의 어디라는데 제가 촌놈이라 잘 모르겠지만 유서 깊은 장소에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월드컵 장소가 많이 바뀌었어요. 관람객들도 있고 이거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운하에서 월드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쏘는 거예요. 이거는 터키 무슨 다리라는데 유럽 연결하는 다리인가 봐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유서 깊은 장소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파리에도 에펠탑을 배경으로 하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내, 실외 마찬가지로 이거는 상해 어디서 하는 월드컵이고 이거는 세계적인 휴양지 어디라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궁이 어디서나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저는 여학교에 와서 고민하는 게 처음에 와서 여학생들도 축구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축구를 하다가 엄청난 좌절을 맛보고 이랬는데 어찌됐건 그 아이들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떠나서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실내 체육 수업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궁 수업에 대해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언젠가 한 번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전 경기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안전화살 쪽으로라도 해보면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니까 뭔가 평가 방법이나 좋은 합리적인 것들을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학습 방법 같은 것도. 그래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꾸 금액을 말씀드려서 이거 되게 장사꾼 같아 웃긴데 활 하나가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파이빅스라는 이게 정식 회사니까요. 그냥 아까 그 대한민국 활신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지만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활이 있어요. 경기용 활 이런 거 막 비싼 거 많은데
비싼 거 많죠? 림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이렇게 쫙 있어요. 쫙 있는데, 연습용 안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안 보이네. 네, 이 파이빅스 홈페이지인데, 입문형, 동호인 입문형 가격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림 가격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나무활 있죠? 이거예요, 이거. 15만원 딱 뜬 거. 이거거든요. 이런 거 보통 한 15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조준기 한 2만원에서 3만원. 그리고 이제 높인 거 한 4, 5천원 하니까 20만원이면 활 하나 준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5개 준비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화살은 한 싼 거는 한 3천원부터 비싼 거는 한 만원, 2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싼 거 많이 하시면 한 10만원, 한 20만원 정도면 화살도 뭐 여러 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역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150에서 200만원이면 수업을 수행평가나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하는 거 말고 그냥 단순히 그냥 활동용으로도 도전할 수 있을 정도면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빅스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스포츠 사이트들한테 제가 되게 불쌍하게 막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양궁 쪽, 양궁 장비나 이런 거 하는 분들 보면 장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보다 양궁의 파이가 커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할 때 깨평으로 막 이것도 많이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또 학교 교사고 이걸 좀 많이 해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썰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야기해 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바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단 첫 번째로 까먹으시기 전에 팔 보호대부터 하나씩 착용해 주시고, 여자 선생님들은 요거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양궁 수업을 하려고 여러 교과서를 참 많이 봤거든요. 그 어떤 교과서에도 반드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겁니다. 양궁에 관련돼서 이 고무밴드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이거는 그냥 라텍스 밴드예요. 우리 그 튜빙 운동이나 이런 거 피트니스 운동할 때 쓰는 건데, 뭐 고무줄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있어서 그냥 이걸로 한 것 뿐입니다. 고무줄은 적당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묶어둔 이유는 양궁을 할 때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자, 일단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들 일단 몸 풀 때 이렇게 당기는 것도, 이렇게 안쪽에서 당기는 것도 가능하고, 바깥쪽에서 당기는 것도 가능하고, 안쪽에서 이렇게 미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 이게 지금 위치가 다, 길이가 좀 다르고 다 그럴 거예요. 일단 조절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세를 취한다고 했을 때, 가상의 선이 있다고 가상을 하고, 앵커링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앵커링 앤 에이밍, 턱에 고정하고 조준하는 자세요. 자, 왼손잡이 선생님 계신가요? 네, 죄송하지만 활이 다 오른손잡이용이라 저랑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왼손으로 고무줄을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잡으시는데 엄지검지 사이에 그냥 이렇게 꽉 잡지 말고 걸어주세요. 이렇게 거는 거는 우리가 활을 잡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오른손으로 세 손가락, 가운데 세 손가락으로 안쪽에 걸어서 이렇게 자세를 한번 잡아보세요. 자, 엄지손가락 있는 쪽이 여기 턱 꺾이는 부분 있죠? 여기 딱 고정을 하고요. 이 왼팔이 지면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지면과 수평, 그리고 오른팔도 가급적이면 이 줄이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요. 그리고 시선은 고개를 완전히 돌리지 마시고 한 45도 정도만 돌리고 손끝, 네, 왼손 이 손끝 있는 쪽으로 쭉 보는 자세를 한번 잡아보세요. 발은 그냥 11자로 어깨 넓이 정도로 두시고요. 자, 이게 자세인데 줄이 헐렁헐렁한 분도 있고 줄이 왠지 좀 진짜 제대로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죠. 이럴 때는 그냥 한번 왼손에 감아주세요.
그러면 왼손이요, 왼손. 네, 왼손 한번 감아주시면 줄이 짧아지면서 힘이 더 세졌죠. 보통 아이들 당기는 운동할 때는 그냥 여기 잠깐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깥쪽으로 이렇게 감으면 돼요. 나는 한번 활을 제대로 느껴보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이나 3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세 손가락을 그대로 해서 쭉 당깁니다. 이 자세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다고 하죠. 뭐 교과서에 보면 이게 안정감을 키우기 위해 뭐 이렇게 연습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 발 뒤꿈치 들고도 하고 여러 많은데, 일단은 이 자세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고무줄의 장력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장력을 줄여서 쭉 당기는 게 힘들게 해서 연습을 하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좀 봐주세요. 고무줄을 그냥 안에 놔주시면 됩니다. 다들 워낙 운동 방법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자, 지금부터 이 팔 쏘는 방법을 간단히 아까 보신 거 그대로 그 절차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10개, 10개, 8개, 8개가 있어요. 한 명당 한 개의 통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일단은 저 위에 자세, 제가 지금 설명은 여기서 드리고, 이제 처음 활 쏘는 동작은 저기서 한두 번 정도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여기서 계속 활을 쏘실 거예요. 자, 일단 타로를 들어가는 걸 스탠스의 세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활을 잡았죠. 근데 활을 잡을 때는 왼손으로 활을 잡으시는데, 손잡이 있는 부분, 손을 잡았을 때 조준기가 위쪽으로 오면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잡으시면 뭔가 어색하실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손잡이가 아닌 여기 잡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뭔가 어색하면 이상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쇠로 된 활은 그래도 손잡이가 어딘지 체크가 돼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 뭐 다른 소재로 돼 있거든요. 근데 나무활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잡는 경우 좋게 또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요 위치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대로 활을 아까 고무줄이랑 똑같이 꽉 잡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로로 들어와서 왼발 위에 이 화살 림 아래쪽을 올려놓는 겁니다. 자, 이게 바닥에 놓으면 고정이 안 되고 노킹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활이 여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이 발 위에다가 올려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쪽에서 보시면 타로가 있고 화살통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와서 그대로 놓고, 자, 그 다음 노킹에 들어갑니다. 노킹이라 하면 화살을 하나 뺍니다. 자, 화살을 빼는데, 화살을 노킹할 때는 지금 보시면 끝을 잡으세요. 이 노크 있는 부분을 잡으시고 앞쪽을 이 레스트 위에 올려놓습니다. 레스트 위에 올려놓고 이 사이, 높인 거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사이에 끼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대로 와서 놓고요. 화살을 빼고 뒤쪽 잡은 상태로 앞쪽을 이렇게 숙여서 이 레스트 위에 올려놓고요. 이 끝을 깔딱 끼웁니다. 자, 여기까지 돼서 노킹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을 할 건데, 죄송합니다. 이 화살을 이 잡고 있는 이 화살을 잡는 게 아니고, 높인 거 있는 쪽, 위에 한쪽 한 손가락, 밑에 2손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 손가락, 2손가락인데, 이 손가락 첫 번째 마디만 걸어주세요. 이렇게 잡지 마시고, 손가락 첫 번째 마디만 살짝 걸어주시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멋낸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화살이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선수들을 보면, 근데 또 한 가지 선수들은 확실히 다른 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 활을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선수들 동작을 보면, 물론 장력이 세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약간 올렸다가 내리면서 이 팔이 펴지는 힘도 같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정확하게 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 호구라고 하나요? 요 부분이 턱 딱 고정을 하고, 이게 팔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되진 않지만,
이게 또 웃긴 게, 요 입술 사이에 이걸 놓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이 턱 잡는 쪽으로 보시고, 눈은 요 조준기 핀, 빨간 핀으로 한가운데, 노란색 한가운데를 조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갔다가 놓을 때는 이렇게 놓지 마시고, 아까 장혜진 선수, 기보배 선수 하는 거 보셨겠지만, 뒤로 이렇게 흘리면서 놓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데,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뒤로 가는 건데, 손을 편하게 놓으면서, 이건 설명하기 힘들지만, 많이 해보시면, 체육 선생님들은 한 두세 번 쏴보시면, 바로 타득하십니다. 그대로 가면 쭉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멋있게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자, 이해하셨죠? 자, 요거를 안전 하나 쪽으로 한 번씩 다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여기 내려와서 팔을 가지고 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철칙은 4개를 제가 나란히 붙여놨기 때문에 혼자 쏘실 땐 관계없지만, 여러분들이 쏘고 계실 때는 나 다 쐈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다 쏘면 같이 가서 뽑아주세요. 아, 그리고 화살 빼는 거만 말씀드릴게요. 자, 화살 뺄 때 이 뒤쪽 잡지 마시고요. 앞쪽을 잡고 빼는데 반대손이죠. 반대손으로 표적 잡고 앞쪽으로 가까이 잡는 것처럼 그냥 쏙 빼면 빠집니다. 이게 잘 안 빠지면 약간 돌리면서 빼면 빠지게 돼요. 그리고 화살 빼고 나서 딱 보면 이 앞에 핀 부분이 이렇게 나사가 돌려서 막 빠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올 때는 이 끝에 다시 다 정리해서 꽂아 주시면 다음 사람이 거기에 딱 붙습니다. 자, 그러면 초근거리에서 하는 조연습 잠깐만 할게요. 자, 앞에 하나씩 잡아주세요. 네 분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준기가 위쪽으로 와야 되고, 자, 여기 지금 마이크 함이 사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서보겠습니다. 아직 화살을 잡지 마시고요. 발은 이렇게 오픈 스탠스 말고요. 그냥 딱 11자로. 예, 그리고 밑에 그 신발 앞쪽에 두시고요. 예, 그리고 화살을 하나씩 집어주세요. 자, 화살 노크 부분을 집어주시고, 자, 노킹을 해보겠습니다. 노킹을. 자, 앞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레스트에 놓고, 노크 부분을 뒤에 노킹에 거기 끼우는 걸, 펀에 끼우는 걸 노킹이라고 합니다. 딸깍하도록 완벽하게 끼워주세요. 예. 자, 그러면 드로우 하겠습니다. 위로 하면서,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위로 왔다가 내리면서 약간요. 그렇죠. 자, 여기서 팔의 각도가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는데, 팔은 무조건 몸통과 일자입니다. 그렇죠. 자세 좋아지고 있어요. 뭔가 좀 야구 같죠, 지금. 네, 조준기 핀으로 동그라미를 노려보세요. 동그라미. 그리고 오른손이 턱에 거는 겁니다. 이 턱 이쪽 바깥쪽 턱. 그리고 한쪽 눈으로 조준하실 거면 뒤쪽 눈, 오른쪽 눈으로 보세요. 왼쪽을 감으시고. 자, 릴리스는 뒤로 그대로 놓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릴리스. 이거예요, 릴리스. 다음 분 네 분 와보시겠습니다. 네 분은 내려가서 실습을 한번 해주시고요. 예, 마찬가지로 올려놓고요. 자, 화살을 잡아서, 그렇죠. 놓기. 이거 활을 들지 마시고 밑에는 고정을 하시고요. 네, 노킹 하셨으면 잠깐만요. 같이 할게요. 그 사이에. 네, 여기는 정확하게 얹어주시고. 자, 손가락 첫 번째 마디만 화살 위에 하나, 밑에 두 개. 첫 번째 마디만 거시고요. 위로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서 쭉 당기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턱에 고정을 하시고, 팔은 몸과 일자가 되게 완전히 펴주시고, 자, 눈으로 조정기 핀 통해서 동그라미 조준하시고 릴리스 해보세요. 손 딱 놓으면 됩니다. 네, 이대로 이 느낌입니다. 자, 다음 안 하신 분.
예, 예. 아웃